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맨틱 콘치 펀치입니다. 오늘은 KBO 2026년에 달라진 변화들 중에서 우리 타무라 이치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26년 KBO 리그를 한번 살펴보면 아시아 쿼터라는 제도가 가장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쿼터 제도가 무엇인지 일단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많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외국인 슬롯 원투 펀치, 보통은 투수로 사용을 하죠. 원투 펀치 그리고 타자 한 명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아시아 국가, 호주까지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금액을 좀 낮춰서 한 명의 선수를, 외국인 선수를 더 영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팀들이 투수 혹은 일본 투수를 좀 선호를 했거든요. 두산 베어스는 타무라 이치로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과연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선수가 왔을 때 두산 베어스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구력의 마술사라고 불리우고, 두산의 이제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보여지면 여러 가지 두산의 구멍들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퍼즐처럼 이 선수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26년 시즌에 불펜 안정화의 핵심 열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무라 이치로, 그는 누구인가? 1994년 9월 19일 고베에서 태어났습니다. 173cm인데 사실 투수치고는 키가 좀 작죠. 그러면서 86kg, 리쿄 대학을 나오고 세이브 라이온스에서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세이브 라이온스 팬분들도 두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통산 기록이 이제 NPB의 시즌 150경기를 출장을 했고, 최근에 좀 재미있는 게 스프링 캠프 내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배우 최민수 닮았다 해서 민수형, 뭐 이렇게 민수, 최민수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NPB 2군을 평정한 제구력을 좀 보여줬는데요. 16경기에 7세이브를 하면서 2군 평균 자책점이 0.00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KBO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NPB 2군 수준과 좀 비슷할 수 있거나 혹은 그보다 조금 높거나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리그가 더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NPB 1군 리그는 사실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NPB 1군에서는 이제 20경기 3.58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 선수가 뭐 23시즌, 24시즌에는 1점대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근데 워낙에 NPB 리그 자체가 투고 성향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적을 기록한 이런 투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무라 선수가 약간 1군, 2군을 왔다 갔다 했는데, 2군에서는 그냥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 그냥 평정한 실력, 근데 1군에 오면 약간 2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도의 실력, 이런 정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NPB 1군에서는 좀 아쉬웠다. 하지만 2군에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이 선수가 아무래도 아시아 쿼터를 좀 일찍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좀 미리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두산 베어스와의 접촉을 통해서 결국 두산이 계약을 따내게 되었는데, 굉장히 잘한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WHIP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자 억제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통산 기록이 1.28이죠 9이닝당 볼넷이 2.28, KBO 리그에 필요한 볼넷 없는 투구. 근데 우리가 이제 콜업인이 9이닝당 볼넷 성률이 막 2점대였다 그래서 훌륭하다 생각했는데, 제구가 막상 까보니까 좋진 않았지만, 근데 이 선수는 NPB에서는 특히나 또 제구 쪽에 또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더 믿음직한 신뢰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제 2군 무대 기록을 보면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타무라 이치로를 선택했느냐 보면, 제구력, 말씀드린 대로 제구력 자체가, 커맨드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특히나 ABS 존을 사용하고 있는 KBO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시안 쿼터이기 때문에 20만 달러라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필승조를 20만 달러에 쓴다는 거는 사실 정말로 좋은 가성비라고 볼 수 있고, 홍건희 선수가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물론 25시즌에 홍건희는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그 이전에 불펜 필승조, 투수조의 조장으로도 활약했던 홍건희 선수의 또 대안으로도 이 선수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카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실링이 높은 선수보다는 두산 베어스는 안정적인, 우리가 뭔가 한 1인분 몫을 할 수 있는, 1인분 플러스 몫을 할 수 있는 선수를 택했다고 봐야 되는데, 10개 구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일본인 투수 영입을 좀 주력을 했어요. 물론 기아 같은 경우는 호주 출신의 야수를 영입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아시아 쿼터에서 일본 선수를 선호를 했고, 하나 같은 경우는 대만의 왕앤청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지만, 왕앤청 선수 사실 NPB에서 좀 뛰었던 선수고, 육성형 유망주보다는 NPB 1군 경험이 있는 즉시 전력감을 좀 선호한다라는 트렌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시아 쿼터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이제 시즌을 겪어보면서 혹은 시즌이 지나면 어떻게 좀 바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단은 팀들의 애티튜드는 약간 이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영입 사례가 이제 보면은 SSG 다케다 쇼타 선수는 정말로 높은 고점까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부상 이력이나 이런 문제들만 말끔하게 해소가 되면 정말 선발로 주축으로 한 축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링이 굉장히 높은 선수로는 삼성의 미야지 유라 선수도 영입이 됐고, 그리고 두산의 안정성으로는 또 이제 두산의 타무라 이치로 선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은 이제 딜레마가 좀 있는데, 홍건희 선수가 24시즌에 보면은 경기를 굉장히 많이 출전했고 기록도 좋은
남으면서 그러니까 홍건희가 올 시즌에 어쨌든 25시즌은 안식년이라고 좀 봐도 될 정도로 좀 시즌을 쉬었다고 보면 올해 좀 돌아와서 좀 활약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이 공백이 좀 아쉽죠. 그러면서 이 공백에 대한 보상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타무라 이치로 선수가 오면서 좀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베테랑이 이탈한 자리를 타무라가 채워주고 그 사이에 이제 젊은 투수들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성장할 때까지 좀 타무라 선수가 지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상수가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프라고 하는 변수는 두산에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젊은 투수들이 성장할 동안 또 이런 확실한 상수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우리 타무라 선수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공격력보다는 지키는 야구를 택한 게 왜냐면 알렉스 홀 선수, 호주의 알렉스 홀 선수 이 선수를 코너 외야를 맡을 수 있는 타자를 계속해서 두산이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파이널 초이스로는 타무이치 선수를 두산 베어스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원영 감독의 철학을 좀 보면 왜냐면 알렉스 홀 선수 같은 경우는 김원영 감독이 확정되기 전에 좀 테스트를 많이 했던 선수고 김원영 감독으로 확정되고 나서는 뭔가 약간 이제 기조 자체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게 미야자키 캠프 이후에 투수 우선이라는 기조를 좀 반영해서 불펜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수비적 안정감을 택했다. 두산 프로트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무라 이치로 선수는 이제 포피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페스트볼, 포크볼이 이제 주력이고 커터도 던지고 커브도 있다고 하는데 커브는 사실 잘 안 던지는데 이번에 캠프 통해서 이제 코치진이 커브도 좀 섞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보조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카운트를 잡는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우팅 노트에 따르면은 과거 슈트를 좀 봉인하고 스플리터와 커터의 완성도를 높여서 확실한 무기를 장착했다. 그러니까 커터라는 것은 범타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실, 우리가 잠실이고 또 박찬호가 들어온 강해진 내야가 조금 더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포크볼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사실은 우리 지금 이제 코치로 들어온 정재훈 투수 코치가 굉장히 잘 던지는 구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싸움과 포크볼, 제구력, 그러니까 페스트볼 이런 것들이 좀 무기가 되어서 타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메카닉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하체 밸런스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신장이 173cm라서 아까 말씀드린 좀 키는 좀 작지만 하체가 좀 튼튼하다. 그러면서 투구 밸런스가 좋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체 안정성이 되면서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면서 이 선수의 폼 자체가 좀 부상 위험이 좀 없는 폼이다. 그래서 부상 위험이 없으면서도 커맨드를 좀 일정하게 지킬 수 있는 폼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본 리그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불펜 투수가 이닝을 많이 소화하지 않는데 41이닝까지 소화를 해보면서 KBO가 이제 뭐 60이닝, 70이닝까지 던지는 리그인데 긴 시즌 144경기라는 이 시즌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에 대해서 뭐 다른 아시아 쿼터 선수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는 좀 검증이 돼 있다.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 있다. 이런 이유로는 안정적인 릴리스 포인트와 하체 안정성이 좀 꼽히고 있고요. 시드니에서 지금 스프링 캠프를 두산이 하고 있는데 이때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일단 정재훈 투수 코치가 공을 제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게 이거를 경계할 정도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다라고 하고 타무라 이치로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포수 김기현도 그 공을 계속 받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베어스 TV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김기현 선수가 미트를 대면은 거기에 공이 오고 있어요. 이제 미트를 대면 그쪽으로 공이 온다. 원하는 곳에 정확히 꽂히는 제구력이 놀랍다라고 김기현 선수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핀포인트 제구력으로 인해서 ABS 존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선수도 패스트볼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몸이 올라온 거냐라고 했더니 50% 정도 자기 몸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선수가 과연 100% 갔을 때 어느 정도의 구위를 보여줄까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 불펜을 어떻게 흘러갈 건가 보면 결국엔 김태견 앞에 8회에 이 선수가 던지게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롱으로 던지거나 스윙으로 던질 수 있는 뭐 최원진이나 이영하 선수가 좀 길게 던져준다고 하면 그 옆에 뭐 왼손에 이병헌 선수나 뭐 박신지, 최지강 이런 선수들이 이제 필승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7회 던질 수 있는. 그러면서 8회는 자연스럽게 타무라 선수에게 맡기고 9회는 김태견 선수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안정적인 필승조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무라 선수의 영입이 뭐가 좋냐면 우리는 잠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넓은 잠실 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를 하는 타무라 선수에게, 그러니까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타무라 선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좀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뜬공을 유도하고 범타를 유도하는 타무라 선수의 어떤 핀포인트 제구력이 이 잠실에서 좀 발휘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수비력이 상승될 것이 아무래도 무조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좋은 효과로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젊은 투수들이 좀 기복이 있어서 좀 25시즌이 좀 어려웠다면 24시즌은 사실 젊은
투수들과 홍건희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와일드카드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25시즌은 불펜이 좀 무너지면서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젊은 투수들의 기복을 좀 막아줄 수 있는 확실한 카드로 타무라 선수가 좀 영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무라 선수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두산 베어스의 시키는 야구 자체를 완성할 전략적 마스터키다. 그러면서 플렉센이나 잭로브, 곽빈, 최승용, 최민석 이런 선발 투수들이 지켜주는 가운데서 계산대로 계속 스윙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필승조들이 계속 계산대로 흘러간다면 우리가 지키는 야구를 통해서 야수들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좀 기대가 되는 시즌이고 타무라 선수가 아무래도 아시아 쿼터 뭐 전체 10개 구단 중에 안정성으로는 거의 가장 높은 정도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선수로서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재밌는 두산 베어스 소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V7을 응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